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24년을 행복하게 해줬던 매그니피센트, 그리고 25년에는 여기에 종목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개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맥스란 ETF고요. 제가 댓글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 $36에서 상장했을 때 발견한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1년 지난 성과가 무려 58%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7개, 시장의 성과를 주도하고 성장 속도가 빠른 대표적인 빅테크 종목들인데, 블룸버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1년간의 성과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6개밖에 표출이 안 돼서 매그니피센트가 7개잖아요. 그래서 7번은 메타입니다. 60%의 연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자, 1년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곧 연간 환산 수익률이 될 겁니다. 실제로 매그니피센트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이 바로 엔비디아였고요. 테슬라가 60%고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략 30~40%씩 올랐는데,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4.54%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시계를 1년, 2년 혹은 5년으로 돌려보면은 연도별로 주도주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엔비디아가 상승폭이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많이 차지한 그런 엔비디아였지만, 실제로 테슬라도 1등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해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성과가 아주 좋았던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7개는 순환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이끌어오는 종목, 그리고 뒤처졌지만 따라오는 종목들 여러 가지 보면 지네들끼리 시장을 이끌면서 혹은 받쳐주면서 주도했던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25년은 배트맨의 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A가 하나가 빠졌네요. 24년 말에 시장이 주춤할 때 바로 히어로가 등장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저점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쇼크 이후에 저점은 비교적 단단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춤한 틈을 타서 정확한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평론 같은 게 배트맨은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급습했다라는 겁니다. 자, 25년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칼럼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바로 브로드컴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주도주는 배트맨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다음 빵 많다, 그다음에 M7까지 오면서 지금 결국 배트맨 시대가 왔는데, 자, 마지막 퍼즐 하나는 바로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자, 브로드컴을 또 1년 간의 성과를 놓고 보면은, 자,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미국 주식이 급락하는 것을 막아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총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 배트맨에 포함이 된 건데, 1년 동안에 무려 주가가 10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실제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무너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금 순유입 기준으로 20개 ETF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VOO와 SPY, IVV 같은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이 ETF의 경우 순유입액이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주식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나스닥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 기술주 투자, 대형주 투자,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든지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은 일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제 카페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를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은 이유는 결국 자기들끼리 순환매 한다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저항받는 위치에 있고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와중에 브로드컴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엔비디아가 GPU로 대두되는 이 AI 시대의 반도체를 바탕으로 지금 AI를 학습시킨 다음에 인공지능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열 그리고 오류 이런 문제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타파하는 게 바로 에이직 칩이라는 거죠. 성능적인 측면에서 주문 제작형 칩이거든요. 그래서 딱 고객이 원하는 그 수준의 AI를만 구동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최근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AI 시대의 생태계를 또 확장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AI 환경 그리고 순환매의 역할을 중요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배트맨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브로드컴은 원래는 클라우드 데이터랑 그다음에 네트워크 무선 장비 하는 회사였는데, 에이직 칩에 대해서 마벨과 더불어서 지금 GPU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정 분야에서 우수성이 부각된다라는 것은 실제 에이직 칩과 GPU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범용적인 측면에서 나타낸 효과, 그리고 복잡한 셋업 단계와 사용, 그리고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다양화된 상품,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가격은 10분의 1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직 칩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모습이고, 실제 빅테크들도 GPU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에이직 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 계약한 빅테크들도 있습니다. 성장적인 측면에서 원래 브로드컴은 슈드 포트의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졌을 텐데, 자 보세요. 자, 배당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2015년에는 0.14달러 한 주당 배당이 나왔었는데 지금 2.17달러입니다. 15배나 오르는 측면이고요. 연평균으로 보면 10년간은 33%가 올라서 A 플러스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 최근에는 한 10%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년 동안 33%, 그다음에 5년은 14% 정도. 연평균으로 10%씩 성장하는 슈드 에 정확하게 부합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에서 빠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브로드컴이었고요. 블룸버그와 한번 시킹알파, 제가 많이 시킹알파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시킹알파는 되게 솔직히 메리트가 있는 그 미국 주식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솔직히 여러분들은 다 해결이 돼요. 자 보세요. 자, 블룸버그는 요새는 많이 올랐습니다. 1억이 넘어가요. 옛날에는 5천만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배당 보면 5년간 순성장률이 14.71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시킹알파에서 역으로 검증하게 되면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4.14니까 사실상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역으로 2번, 3번 검증할 필요가 없이 시킹알파를 보시면 대부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주가 역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 미국 재무제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한 주당 실제로 얼마를 벌어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2월 27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예상치보다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달러에서 1달러로 감소된 이유는 액면 분할을 한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적인 유동성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5만 명이 코앞인데 이게 EPS 전망을 한번 볼게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실제로 연간으로 전망치가 하얀색이고요. 이게 히스토리컬 프라이스입니다. 3.76, 4.2, 4.87까지 올랐는데, 자,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트맨에 포함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장 속도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도 보면은 24년부터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지금 반도체 부분과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야가 바로 이 반도체, 기존 반도체 분야였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소프트웨어 쪽이 설계 쪽입니다. 그래서 본업보다 지금 원래 네트워크 무선 장비보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설계 쪽에서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브로드컴은 생각보다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표준 편차, 변동폭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시점은 대략 한 4.5% 정도 빠졌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4.5%는요, 여기 이 시그마입니다. 중심으로부터 보통 68%의 확률로는 2%씩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상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니까 되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68%의 확률로는 2.3%씩 움직이고 곱하기 2배 4.6% 수준으로는 95% 확률로 움직이니까 대부분 확률에서는 4.5% 수준에서 안에서 다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개별주를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4.4%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좀 싸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기술주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배트맨입니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AI 측면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대를 하기에는 본업의 역할이 너무나 뚜렷하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성공한다라고 봐도, 자, 애플은 그 AI의 한계에서 조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피어 그룹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또 도와주고 협업하면서 가파른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에이직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생태계는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 이제 더 견고히 생태계를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빅테크는 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꾸준히 담아가야 되는 ETF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플러스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브로드컴까지 포함된 배트맨 ETF인데요. 시가총액이 6천억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한번 준비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